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와 위기 속에서 빛나는 원형적 삶의 철학과 나, 원과 인간의 삶, 그리고 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야기 다들 아시겠죠? 어느 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신하들에게 마음이 슬플 때,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용기와 희망을 주어 희망을 갖게 해주고, 마음이 기쁠 때 내가 행복감 젖어 기쁨을 감추지 못할 때 슬프게 만들어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건을 만들어 가져올 것을 명령했죠.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여러 날 동안 이야기를 나눈 끝에 반지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다만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할 때,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적인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슬프지 않은 사람은 없죠. 또한 상처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손 내밀어 주는 것이죠. 인생길이 다 외롭죠.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누구도 나의 슬픔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곤 하죠. 하지만 그것도 마음먹기 달려있고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것이 곧 나의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슬프다고 이해해주지도 않는다고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를 외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오직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 어차피 인생은 곡선이죠. 모든 것은 변화되고 모든 것은 움직이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도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랑을 갖고, 나에 대한 사랑, 나의 삶에 대한 사랑, 내 가족에 대한 사랑,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갖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것이 그 믿음대로 소망대로 사랑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고 또 철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기와 실패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또 다시 한번 고민을 물음을 던져 보고 싶네요. 직선의 법칙 변하지 않죠? 쭉 나의 지금 현재의 그 상황, 그 상태, 그 마음, 그 생각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쭉 가서 결국은 끝을 맺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의 법칙에서는 변화되죠. 변화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똑같은 궤도로 반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태양 주변을 똑같은 궤도로 돈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 자체도 큰 우주의 확장의 그런 법칙 속에서 변화되고 있죠. 시속 7만 킬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순환하고 변화하고 움직이면서 우리 태양계를 이루고 있죠. 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직선도 알고 보면 어때요? 곡선이라는 거죠. 곡선의 일부다. 우리가 우주에서 화살을 할시를 당겨서 화살을 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직선으로 쭉 갈 것 같지만 계속 우리가 무한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화살이 무한히 간다고 생각을 하면 언젠가는 그 직선이 곡선이기에 자기의 뒤통수를 강타할 날이 오겠죠. 그런 것처럼
이 직선도 곡선의 일부이고 우리들의 직선같이 보이는 모든 삶의 현상들, 삶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로 다가온다. 이런 것이죠. 때와 상황에 따라 변화되고 의지와 노력에 따라 변화되고 끝나면 또 다시 또 시작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또 다른 그 열매대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직선의 법칙, 원의 법칙 그 굳이 나누어서 우리가 따진다면 우리의 온 삶, 세계 자체가 곡선의 삶으로 이루어져 있죠. 버텍스라는 삶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행동 이런 것들이 되도록이면 원의 법칙, 순환의 법칙 속에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해 나간다면 우리들의 삶도 그다지 절망스럽고 패배적이지 않지 않겠는가, 희망적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도 직선은 없습니다. 물론 우주 전체에도 직선은 없죠. 직선의 삶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일부 직선의 삶을 표현한 경우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 우리들의 인간의 어떤 삶의 터전 속에서는 그다지 큰 게 차지하고 있지 않다. 모든 것은 항상 변하고요. 실패도 방황도 상실도 직선이 아니고요. 슬픔도 그림도 괴로움도 두려움도 직선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좋고 싫은 것도 직선이 아니죠. 좋은 것도 늘 끝까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그 순간에, 행복한 그 순간에 내가 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삶이 전개되겠죠. 인생에도 직선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곡선으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직선의 삶과 곡선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았어요. 직선의 삶은 이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해야 되고 상위 1%로 살아남아야 되고 남의 시선을 그리고 비교를 끊임없이 당하기도 해야 되는 그런 삶이죠. 그리고 속도감 있게 전개해야 되죠. 지금 아니면 할 수 없죠.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단기전, 조급함, 애가 탑니다. 그러니까 효율, 성과 제일주의, 목표 달성, 더 애가 타죠. 비결 추구, 편법, 실패는 곧 끝, 패배, 도태, 좌절, 절망, 이런 것에 휩싸이면 도무지 살아갈 의욕이 남아나지를 않죠. 이런 것이 늘 우리들의 삶을 옥죄고 위협하고 그렇죠. 그래서 삶을 행복하지 않게 불행하게 살기도 합니다. 슬프고 괴롭게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곡선의 삶을 선택한다면 언젠가는 변하고 움직이고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든 또 얼만큼이든 크게 성장, 변화, 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결과가
다가온다라는 그런 믿음, 신념, 철학을 갖는다면 지금 여기의 삶에 충실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주관, 내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시선, 비교가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신껏 나의 삶을 아름답게 즐겁고 행복하게 꽃피워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부여한 그런 삶의 의미와 그 속에서 얻어지는 만족, 이런 것에서 행복하게 살아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 결과가 또 중요하지만 그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그 과정 속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길게 보겠죠. 짧게 내가 지금 당장은 얼마 기간 동안은 슬프고 괴롭고 남보다 못하고 패배했고 절망스럽지만 끊임없이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한편에 어떤 여유, 그 여유 속에서의 느긋한 기다림, 이런 삶을 살아가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그러면 즐겁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앞으로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생각하면서 또 열심히 그 일에 만족하면서 지금은 이렇지만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는 실패가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기보다는 새로운 나의 경험, 성공을 일으키는 어떤 디딤돌, 주춧돌, 토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실패가 그다지 그렇게 좌절스럽지 않고 절망스럽지 않은 그런 어떤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또 과감하게 또 용기를 갖고 새롭게 도전하게 되고요. 또 시작하게 되고 또 꿈을 갖고 또 비전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그 사람은 변할 것이고요. 그 사람의 삶도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선의 삶, 지금까지 많이 살아왔던 그런 삶에서 조금 다르게 이 곡선의 삶을 생각해보고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다 그 나름 의미가 있죠. 어떤 것도 이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또 아무것도 없죠. 내게 다가온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지금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이유 없이 나에게 온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모든 진리는 휘어져 있다, 이런 거죠. 신의 곡선은 신의 선이죠. 직선은 인간의 선이죠. 모든 것은 휘어져 있다. 이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이제 뭐 얘기를 하지만, 물론 이제 그 말은 신이 진짜 죽었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 속에 신이라는 진리라는 본질이라는 그런 것이 죽었다.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가는 인간의 숭고한 삶이 죽었다, 이런 얘기이죠. 모든 진리는 저마다의 삶을 살아오면서 담긴 굴곡이 있죠.
우리 모두의 삶이 다 직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도 다 알죠. 어떤 때는 즐겁고,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괴롭고, 어떤 때는 또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의 나의 삶을 잘 되짚어 보면 왜 그때 그런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내가 왜 그때 즐겁고 행복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아마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이야기들을 충분히 함께 공감을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직선의 법칙을 다시 보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시작과 끝이 있고요. 내가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다.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게 있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명확하게 있다. 그런 것이 이제 직선의 법칙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계가 뚜렷이 있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계가 분명하고 경계 또한 분명하고 또 제한도 분명하죠. 게다가 딱 고정된 어떤 틀, 고정된 관념, 그래서 변화가 불가능하죠. 변화가 불가능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 본다면 어떤 일을 시작을 했다면 그것이 실패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끝난 것과 같다. 또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당연히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과 어떤 뭐에 따라서도 변함없이 고정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 신념 이런 것이 어떤 한계나 경계, 제한, 어떤 틀, 고정관념 이런 것을 벗어나거나 뛰어넘거나 이럴 수 없는 그런 이제 법칙이 이제 직선의 법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이제 원의 법칙은 직선의 법칙은 고정되어 있죠. A에서 B로, B에서 C로, A에서 C로. 그리고 이제 C에서 A 이런 거 없죠. C에서 A로 가거나 B에서 A로 가거나 거꾸로 가거나 C에서 B로 가거나 이렇게 이럴 수가 없습니다. 다만 A에서 B에서 C로 오로지 직선으로만 가는 것이죠. 근데 원의 법칙에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A, B, C 뿐만 아니라 C에서 A, A에서 C, 그 다음에 B에서 C 뿐만 아니라 C에서 B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굉장히 융통성 있죠. 굉장히 자유롭고 변화무쌍한 그런 삶이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꼭 결과가 좋아야지 물론 원인이 좋다면 결과가 좋겠지만 원인이 나쁘더라도 결과는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거는 직선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의 법칙은 어떤 원인이 좋든 나쁘든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요. 원인이 좋든 나쁘든, 그 과정이 좋든 나쁘든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 원의 법칙에서는 늘 기분 좋을 수 있죠. 늘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과가 그다지 A가 추구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돈을 버는 것이 꼭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추구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의 법칙 속에서는 A에서 B에서 C로 가는 그 과정, 그런 삶의 과정,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짬짬이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꼭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만이 우리들의 어떤 결과, 추구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행복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원의 법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금메달을 땄죠. 땄지만 금메달을 따지 않았던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시간들도 우리가 원의 법칙, 곡선의 법칙, 이런 것 속에서 살아간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희망을 보고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즐겁고 행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결과가 물론 이분들은 좋았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지라도 먼 훗날에 내 그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참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즐겁고 행복했다라는 그런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다 직선이 아니죠. 모든 것은 항상 변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과 행동, 어떤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직선은 없습니다. 곡선으로 살아라. 이런 말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선의 삶, 아까도 얘기했던 곡선의 삶, 니체의 이야기. 그래서 원의 법칙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이 직선의 법칙에서 적용되었던 그런 고정되었던 그런 것들이 없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세상, 한계나 제한이 없는 그런 삶, 어떤 것도 하지만 어떤 것도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 없는 그런 삶, 굉장히 역동적이고 박진감 넘치고 스릴 있고 참 재미있는 그런 인생이 그리고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의 법칙을 적용하면 참 세상에 부정적인 것이 있을까요? 또 틀린 것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참 원만한 삶을 산다는 거죠. 원의 법칙을, 곡선의 법칙을 그리고 신념을 살아간다면 참 세상이 참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있는 그대로
나의 놀이터죠. 내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노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놀이터와 같은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상 직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자연, 세상 어느 곳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곡선의 삶, 원의 법칙을 또는 그 신념과 철학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정말 자연 속에 자연의 법칙과 하나 돼서 거스르지 않고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여러분도 알겠지만 거슬러서 어긋나서 어기면서 살아간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바다로 흐르는 강을 거슬러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고 그리고 고통을 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세상의 자연의 전 우주의 법칙이 곡선의 법칙이고 원의 법칙인데 우리가 굳이 거슬러서 직선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곡선의 법칙, 순환의 법칙, 원의 법칙,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선적인 사고방식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한계가 있고요. 너도 나도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붙잡으려고 경쟁하죠. 그러다 보면 걱정, 염려, 불안하죠. 그러다 보면 또 큰 상처와 고통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절망과 패배감 속에서 자기의 삶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물론 경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행복하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함께 또 그 이야기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의 법칙에서는 그런 고통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함과 긍정함만이 존재한다. 우주가 무한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각의 독특함, 개성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창의적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 어느 것도 길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기와 실패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죠? 어느덧 어느 정도는 이야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 우리가 함께 철학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신념의 문제는 요 정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도 직선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강릉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어딘지 다들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경포대에 있죠. 임무원려 난생대업이다. 이렇게 사람이 멀리 보지 않고서는 멀리 생각여자죠.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난성대업이다. 큰일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제가 이것을 보고서 참 좋은 글귀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늘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다만 마음 먹기가 어려울 뿐이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잘 먹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에 몰두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뭐 이제 이 참 여성은 대단한 존재죠. 한을 품으면 한여름에 서리가 내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음만 먹으면 진짜 못 해낼 일이 없다. 우리가 이제 그 어머니의 힘을 얘기를 할 때, 모성애를 얘기할 때 진짜 그 차에 깔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차를 혼자서 들어 올리는 그런 여성의 힘, 참 그 대단한 힘 우리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신만 차리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죠. 지성이면 감천하죠. 감동합니다. 하늘도 감동해서 돕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대로 이루어진다. 현재 내가 삶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꾸준히 희망을 갖고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뭐 결과가 비록 그렇게 좋지 않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늘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늘 즐겁고 행복할 수 있죠. 그 꿈을 이뤄가는 그 자체가 그 시간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도한 욕심 부리면 안 되죠. 자기 이상이라는 게 있죠. 아들러의 심리학 보면은 자기 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에서 남의 시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상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가늠함 속에서 추구하는 어떤 목표, 이것이 이제 자기 이상이죠. 그런 이상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희망을 품고 희망을 그리고 그 희망을 말하면 희망은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 희망을 쓰고 또 말하면 무의식에 기록되고 그 무의식의 생각과 행동과 환경을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꿈의 실현을 이뤄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희망을 말하십시오. 그런 글이 있네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과 마음을 먹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온통 움직이게 하죠. 그리고 그 삶이 삶 속에서 우리는 참 의미 있고 보람을 가질 수 있고 또 오랜 뒤에 좋은 추억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희망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